여러분, 카모플라주 혹은 위장 무늬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개구리 군복 혹은 디지털 군복이 다들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에게 PTSD를 가져다주는 무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밀리터리 룩에 사용되는 이 패턴들, 사실 그 무늬 하나하나에 전쟁터의 역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원래는 병사들을 숨기기 위해 태어난 무늬인데 지금은 패션 매장 한복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이 돼버렸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가거나 재입대하지 않으면 입을 일은 딱히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카모플라주라는 단어 자체는 1차 대전 당시 프랑스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화가들을 데려다가 대포나 관측소를 숲과 똑같은 색으로 칠하게 했는데 이때 위장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은어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죠. 이후 각국 군대가 저마다의 지형에 맞는 무늬를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수백 가지의 패턴이 생겨났는데요. 한동안 군대에서만 사용되던 이 위장용 패턴은 군수품을 패션에 가져오려는 노력과 함께 일상 패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패턴이 되었죠. 물론 우리나라 말고 외국 말입니다. 수백 가지의 패턴 중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패션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을 알아볼까요?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우리가 카모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우드랜드 카모 패턴입니다. 군대 다녀온 지 꽤 되신 분들이라면 이 개구리 무늬 익숙하시겠죠? 이 무늬의 뿌리는 1948년 미 육군 연구소가 개발한 ERDL 패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낙엽의 갈색, 풀의 초록색, 그리고 잔가지의 검은색을 흉내낸 숲용 무늬였는데 여기에 얼룩 크기를 60% 정도 키운 게 바로 우드랜드입니다. 1981년부터 2006년까지 미군의 기본 전투복 무늬로 쓰였고 지금도 전세계 군대 4곳 중 한 곳꼴로 사용할 만큼 역사상 가장 많이 복제된 패턴인데요. 그만큼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군대의 추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패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살펴볼 건 타이거 스트라이프, 우리가 흔히 타이거 카모라고 부르는 무늬입니다. 이 패턴은 원래 베트남이 프랑스에 지배당할 당시 프랑스 군인들이 사용했던 패턴인데요. 이걸 베트남 군대가 가져다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검은색 줄무늬 사이로 갈색과 초록색이 뒤섞인 이 패턴이 동남아시아의 대나무 숲에서 유독 위장 효과가 뛰어났고 그래서 나중엔 미군까지 이 무늬를 따라 입게 됐죠. 지금도 헤리티지 브랜드나 스트리트 패션에서 타이거 카모가 꾸준히 쓰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스킨 혹은 더컨터 카모라고 불리는 무늬입니다. 이름처럼 오리 사냥꾼들이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즐겨 입던 무늬인데 사실 원조는 2차 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미 해병대가 입던 정글용 군복입니다. 넓은 배경색 위에 두세 가지 색의 큼직한 얼룩이 겹쳐진 단순한 구조인데 이게 은근히 효과가 좋아서 오랫동안 사냥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묵직한 멋이 있어서 지금도 빈티지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패턴이죠. 숲이 있으면 사막도 있어야겠죠. 이번에 알아볼 패턴은 데저트 비디오, 별명은 초콜릿칩입니다. 1981년 미군이 개발한 6가지 색 패턴인데 사막의 돌멩이를 표현한 검은 점들 때문에 마치 쿠키 반죽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 무늬를 입은 병사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확 유명해졌고 이후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 군대가 사막전에서 이 패턴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로 파병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패턴인 것 같네요.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독일에서 탄생한 무늬가 있습니다. 바로 플렉탄입니다. 70년대 중반 서독군이 진행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하며 정식 군복 무늬로 채택됐는데 표범 무늬를 연상시키는 자잘한 얼룩들이 특징입니다. 유럽에서는 워낙 흔하게 쓰이다 보니 오히려 그 지역의 디자이너들은 식상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데 반대로 북미에서는 지금도 낯설고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패턴으로 통합니다. 같은 무늬라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이렇게 갈리는 게 재미가 있죠. 그보다 한참 전에 독일 공군에서 나온 또 다른 무늬로 스플린터가 있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난 듯한 각진 기하학 도형들이 뒤섞여 있어서 언뜻 보면 밀리터리 무늬라기보다는 인테리어 소품 패턴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 무늬 역시 2차 대전 종전 직후 군에서는 금방 자취를 감췄지만 특유의 바우하우스풍 디자인이 눈길을 끌면서 이후 아페세나 캐피탈 같은 브랜드들이 패션 아이템에 종종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카모에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지털 카모입니다. 이건 많이 보셔서 다들 익숙하시죠? 기존 패턴들이 선명한 윤곽선을 가진 큰 무늬였다면 디지털 카모는 작은 픽셀 조각들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멀리서 보면 그 경계가 흐릿하게 번져 보이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1996년 캐나다군이 개발한 디지털 패턴이 세계 최초의 픽셀형 위장 무늬였고 이후 2001년 미 해병대를 시작으로 우드랜드 패턴을 픽셀 방식으로 재해석한 패턴을 전군에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이 워낙 효과적이다 보니 지금은 대부분의 현대 군대가 크든 작든 픽셀 기반의 디지털 카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 낚시나 캠핑 같은 야외 활동에서도 이 패턴의 옷을 입는 사람이 많아졌죠. 물론 군용품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육상병력을 위한 무늬였는데 딱 하나 결이 다른 패턴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데즐입니다. 이 무늬는 몸을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반대로 움직임 자체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설계됐습니다. 얼룩말 줄무늬와 비슷한 원리인데 색이 서로 부딪히고 겹치는 각진 기하학 무늬를 배와 함선 전체에 칠해버립니다. 예전엔 정찰병들이 오로지 눈으로만 적함의 위치와 움직임을 가늠해야 했는데 이 무늬를 칠해두면 속도와 방향 그리고 심지어 배의 크기까지 가늠하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1차 대전 동안 2,000척이 넘는 배가 이런 식으로 칠해졌지만
하지만 2차 대전에 접어들면서 기술이 발전하자 눈으로 식별하는 방식 자체가 의미를 잃었고 베즐 패턴도 서서히 군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심코 입는 카모 무늬 하나하나에 사실은 어느 전쟁터 그리고 어느 나라의 지형과 필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눈에 익숙한 패턴도 있고 처음 보는 패턴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 패턴들이 원래 이 목적에서 벗어나 포인트를 주기 위해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다음에 카모 패턴이 들어간 옷을 사실 때 이 무늬가 원래 어디서 누구를 숨기기 위해 태어났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